자, 이어서 계층 구조에 따른 계획의 유형. 기업 전체로 봤을 때, 회사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회사 구조로 뭐 사장님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말단 직원도 있고, 그죠? 전통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뭐 팀장님 있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각 계층에 따라서 세우는 계획은 좀 다르겠죠. 내용이나 여러 가지 계획의 특성을 봐서도 다를 겁니다. 계층 구조에 따라 계획의 유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기간으로 따져 시간적 단위로 봤을 때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계획의 그 구체성, 그 내용에 따라서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운영 계획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계획인데, 늘상 하는 일, 즉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뭐 조금 조직화된 계획에서는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이라든가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계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소위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정책적으로 거의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러이러 처리한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면 된다. 이것이 내부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기 계획 중에서도 스파트하게 일이 터졌어요. 소위 반복적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설정을 해서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스케줄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스케줄.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죠.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의 161쪽에 보면은 요 계획의 구분해 가지고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 계획의 구분 시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겁니다. 타이밍 시계에 따라서 또는 범위에 따라서 내용 범위 전략적이라 하면은 그래도 큰 계획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범주 중기 계획 단기 계획.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장기 계획은 그래도 적어도 3년 이상 뭐 5년 때로는 뭐 10년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 개발을 막 드라이브 걸 때 70년대 80년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국토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과 전략적 계획이 있어서 아주 난개발을 막고 또 치밀하게 이런 계획하에 경제 개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최저 빈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0년도 이후에 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또 전략적인 계획에 있어서 오늘날 2020년에는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거의 선진국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이게 잘한 거입니다. 이런 장기 계획은 최고 경영자, 소위 사장님 선에서 사장단, 이사 이런 선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중기 계획. 중기 계획은 그 전략적 계획 하에서의 목표가 있겠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부분 단위에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달성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전술적 계획이라 해요. 전술적 계획. 이건 시간적으로 보면 1년에서 3년 이내 계획을 얘기합니다. 물론 장기 계획, 즉 전략적 계획 범주 내에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관리자, 그죠? 어떻게 될까요? 부장이라든가 또는 이사 이런 사람들이죠. 물론 최고 경영자 하면은 대표이사 또는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관리자는 그냥 보통 그 뭐 관리이사급도 있습니다. 또 부장 클래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단기 계획,
그건 운영 계획인데 주로 1년 이하의 계획인데 이건 뭐 과장이나 또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계장 또는 주임 이런 사람들이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 하위 관리자라고 그러죠.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뭐 기업에 따라서 시간적 범위도 변할 수도 있겠고요. 관리자의 계층도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과 운영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이건 이미 내가 지금 다 설명 다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전략적 계획. 최고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의 조달과 배분. 이 자원의 조달과 배분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은행서 융자로 받을 것인지, 주주들은 또 자금을 더 주금을 모을 건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수행 방안, 아까 방금 자원 조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분이라는 것은 뭐 어느 공장에다가 아니면 어느 공장에다 무슨 기계를 한다든가 공장을 어디다 세운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뜯어서 베트남에 세운다든가 지금 저기 뭐 중국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 스마트폰이 철수를 해가지고 다 베트남으로 옮겼죠. LG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공장을 철거해가지고 다 베트남으로 옮겼어요. 이런 큰 결정들은 최고 경영자가 아니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앉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전술적 계획. 전술적 계획은 그 밑에 하우 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어진 또 의사결정 내에서의 뭔가 생산 효율을 높이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전술적 계획이라 해요. 자, 전략적이라고 보면 큰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종이 비행기가 있죠.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서 쭉 날리면은 꼭지로 해서 쭉 날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타켓을 정해서 날아가겠죠. 이게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날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전술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하얀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전쟁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안정열하고 우리나라 통번역의 아주 대가이신데 이분이 70년 월남전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 대상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건데 아주 잘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안성기가 주연인가 그럴 거예요. 보시면은 아주 영화도 잘 됐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밝히면은 일부 얘기를 하면은 이 하얀 전쟁이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어떤 큰 전략적 차원의 작전이 있는데 일부러 한국군들이 어느 전쟁에 가서 국지전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열악해요. 그래서 거기는 전쟁만 일으키고 월남병들이 그쪽을 다 모이게 하고 한국군은 다 죽어도 된다는 생각해서의 전술적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월남의 주요 병력들이 거기를 밀집할 때 미군이 전체적으로 딴 분야를 공략을 해가지고 점령하는 이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비열한 치산 계획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전술과 전략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계획은 그 하부 관리자의 구체적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각 분야 생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재무 계획, 돈 조달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 판매 계획은 어떻게 하고, 인적 자원 계획은 뭐예요? 종업원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절차. 이거는 이제 뭐 운영 계획의 루틴한 것은 정책과 절차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 계획이라는 왜? 스탠다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플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조직에서는 표준화된 어떤 계획을 설정해 놓고 반복적, 이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반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기초로 한다. 정책과 절차가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이렇게 하도록 거의 규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표준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판매 정책이라든가 또는 인사 정책, 생산 정책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죠. 표준화. 근데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그 기업의 특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저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어진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주어진 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나 규칙은 보세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에요. 만약에 한 회사의 성희롱 문제, 요새 성희롱 문제가 아주 사회 문제가 돼 있죠. 물론 기존의 우리 의식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대두를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회사 내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언어를 조심하고 이런 행동을 조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하는 것이 절차화되어 있거나 규칙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예산과 프로젝트 스케줄. 예산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건 큰 기업 단위 또는 국가 단위에서 1년 수입과 지출을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그러고요. 기업에서도 이런 똑같은 예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예산과 프로젝트는 우리가 운영 스케줄 속에서 보는 예산은 일을 하는데 새로운 안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일이 뭐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이 마련돼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제한적 자원을 서로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 부서 간에 적절히 배분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니까 예산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은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일회성이 갖는 계획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는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예산 배정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과업 성취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일회성 계획이다. 그러니까 물론 프로젝트 스케줄을 짜면은 당연히 예산이 또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루틴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루틴한 것은 아닌데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마련되고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활동 내용과 시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또는 큰 범위에서는 위에 경영자층에서 결정을 하면은 자원도 지원되겠고 그 프로젝트가 실행되겠죠. 이런 것들이 운영 계획에서 이제 구체성을 띈 루틴하지 않은 일을 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